훈련소 제3교육대 늦은 밤. 정막만이 감도는 생활관에서 작은 불빛 하나가 흔들렸다. 한지우는 다른 훈련병들이 모두 잠든 것을 확인하고 조심스럽게 침낭 안에서 손전등을 켰다. 빛은 그녀의 손에 들린 작은 수첩과 녹음기를 비췄다. 오늘 하루 있었던 일들이 머릿속에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다. 박소영 훈련병. 너는 왜 그렇게 당당해? 여군이 뭘 그렇게 잘났다고? 으스대 내가 여기서는 왕이다. 내 말 잘 들으면 편하게 군 생활할 수 있어. 알겠나? 최진우 중위의 경멸에 찬 목소리가 귓가를 맴돌았다. 그는 훈련소에 입소한 첫날부터 유독 지훈을 눈엣 가시처럼 여겼다. 다른 여군 훈련병들과 달리 지훈은 결코 주눅들지 않았다. 그의 부당한 명령에도 눈을 똑바로 마주보며 군인다운 절도 있는 태도를 유지했다. 그것이 초의 중위의 자존심을 긁었던 모양이었다. 그는 지훈의 이름을 부르는 대신 저 계집애 혹은 그 당돌한 것이라고 불렀다. 지훈은 명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행정고시를 준비하다 스스로 군 복무를 택했다. 그녀는 이곳에서 자신의 힘으로 일어서고 싶었다. 경찰청장인 오빠 한대영과 국세청장인 언니 한소연의 후광 없이 오롯이 자신의 능력으로 세상을 헤쳐나가고 싶었다. 그래서 신분을 철저히 숨겼다. 하지만 그 당당함이 최중위에게는 오만함으로 비춰졌던 것이다. 지훈은 펜을 들어 수첩에 오늘 날짜를 적었다. 2025년 8월 25일 최진우 중위 단독으로 4개만 팔굽혀 펴기 200회 강요. 여자 주제에 뭘 그렇게 뻣뻣해. 똑바로 해 라고 발언. 동료들 앞에서 모욕. 부적절한 언어 사용. 녹음 기록 있음. 그녀의 수첩에는 이미 빼곡하게 기록들이 채워져 있었다. 입대 일주일 후부터 시작된 초의 중위의 괴롭힘은 날마다 강도를 더해갔다. 처음에는 지훈만 표적이었지만 초의 중위는 점점 동료들 사이에서 지훈을 고립시키려 했다. 쉬는 시간에 지훈에게만 청소를 시키거나 식사 시간에 지훈의 식판에만 음식을 덜어주는 등 교묘한 방법들을 썼다. 김세아, 서현우, 최준혁 등 몇몇 동기들은 지훈에게 연민을 표했지만 그들은 차마 최중위에게 맞설 용기가 없었다. 지훈아, 괜찮아. 너무 심한 것 같아. 김세아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속삭일 때면 지훈은 애써 웃으며 말했다. 괜찮아. 별일 아니야. 나만 잘하면 돼. 하지만 그건 거짓말이었다. 사실은 괜찮지 않았다. 매일매일이 고통스러웠다. 몸은 고된 훈련으로 지쳐 있었고 마음은 초의 중위의 비열한 괴롭힘으로 만신창이가 되어가고 있었다. 때로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다는 생각도 들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그녀는 수첩을 꺼냈다. 이 모든 부당함의 기록은 그녀의 유일한 버팀목이자 동시에 그녀를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동력이었다. 지훈은 수첩에 적힌 글자들을 한자 한자 꾹꾹 눌러 썼다. 마치 초의 중위의 부당함을 세상에 고발하겠다는 굳은 의지를 담는 것처럼 그녀는 이 모든 것이 언젠가 빛을 보게 될 것이라고 믿었다. 하지만 언제쯤, 어떻게 될지는 알 수 없었다. 그녀는 그저 매일의 고통을 견디며 침묵 속에서 자신만의 싸움을 이어갈 뿐이었다. 태그! 갑작스러운 소리에 지훈은 화들짝 놀라 손전등을 껐다. 누군가 생활관 문을 열고 들어오는 소리였다.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보이는 실루엣. 초의 중이었다. 그의 발걸음은 조용했지만 그가 내뿜는 차가운 기운은 온몸의 털을 곤두서게 만들었다. 그는 훈련병들의 침상을 하나하나 살피며 지훈의 침상으로 다가왔다.
지우는 숨을 멈췄다. 심장이 쿵쾅거렸다. 만약 지금 그에게 들킨다면, 이 수첩과 녹음기를 뺏긴다면 그녀는 모든 것을 잃게 될 터였다. 최중희는 지훈의 침상 옆에 멈춰 섰다. 어둠 속에서도 그의 날카로운 시선이 느껴지는 듯했다. 잠시 후 그는 아무 말 없이 돌아섰다. 지훈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그러나 그의 마지막 말은 지훈의 불안감을 증폭시켰다. 한지훈 훈련병, 내가 널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걸 잊지 마. 밤에도 말이야. 지훈은 그날 밤 한숨도 잘 수 없었다. 최중희의 그림자는 그녀의 일상뿐만 아니라 밤의 잠자리까지 지배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혼자만의 싸움이 아니라는 것을 직감했다. 이대로는 안 된다. 뭔가 결정적인 행동을 해야만 했다. 하지만 어떻게 그녀에게는 최중희의 권위에 대항할 힘이 없었다. 그녀가 가진 것이라곤 오직 진실과 증거뿐이었다. 다음 날 아침, 훈련소는 평소와 다름없이 고된 훈련으로 시작되었다. 최중희는 더욱 노골적으로 지훈을 괴롭혔다. 한지훈 훈련병. 정신이 해이해졌군. 뜀걸음 5바퀴 추가 지훈은 이미 모두가 보는 앞에서 무리한 체력 단련을 강요받고 있었다. 동기들은 그녀를 안타까워하면서도 혹시라도 최중희의 눈에 띌까 두려워 고개를 돌렸다. 그때 지훈의 눈에 들어온 것은 쓰레기통 옆에 버려진 녹음기였다. 어젯밤 그녀가 최중희를 피해 급하게 숨기려다 떨어뜨린 것일까 그녀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한지훈 훈련병. 뭘 보고 있는 건가? 똑바로 안서 최중희의 고함 소리에 지훈은 정신을 차리고 다시 대열로 돌아왔다. 그녀는 아무 일도 없다는 듯 훈련에 임했지만 머릿속은 온통 녹음기 생각뿐이었다. 만약 최중희가 그걸 발견했다면 그녀는 상상만으로도 온몸에 식은땀이 흘렀다. 점심시간. 지훈은 조심스럽게 쓰레기통 근처로 다가갔다. 하지만 녹음기는 사라지고 없었다. 그녀는 최악의 상황을 가정할 수밖에 없었다. 최중희가 이미 녹음기를 손에 넣어 험궜을지도 모른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진실을 밝히기 위해 모았던 유일한 무기를 잃어버린 상황. 지훈은 절망에 빠졌다. 그때 누군가 그녀의 어깨를 툭 쳤다. 지훈아, 이거 내 거야. 김세아였다. 그녀의 손에는 지훈의 녹음기가 들려 있었다. 어젯밤에 네가 흘린 것 같아서 몰래 주웠어. 최중희가 올까봐 무서워서 숨기고 있었어. 지훈은 김세아의 눈을 보았다. 거기에는 두려움과 함께 진심 어린 연민이 담겨 있었다. 정말 고마워. 세아야. 지훈은 김세아를 꽉 끌어안았다. 혼자라고 생각했던 싸움에 작은 동맹이 생긴 것 같아 가슴이 벅차올랐다. 그날 저녁 지훈은 용기를 내어 김세아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사실 이 안에 최중희의 부당한 행동들이 다 녹음되어 있어. 김세아는 놀라 눈이 휘둥그레졌다. 정말 대단하다. 지훈아. 그녀는 지훈의 손을 꼭 잡았다. 우리도 함께 할게. 혼자 힘들어하지 마. 지훈은 김세아의 진심에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하지만 진정한 시험은 이제부터였다. 녹음기와 수첩이 최중희의 손에 들어갔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은 사라졌지만 이제는 이 증거들을 어떻게 사용할지가 문제였다. 최중희는 호락호락한 상대가 아니었다. 그는 이미 훈련소 내에서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다. 그에게 맞섰다가는 자칫하면 이들의 군생활 자체가 위험해질 수 있었다. 밤이 깊어지고 지훈은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냈다. 수첩과 녹음기를 다시 들여다보았다.
이 작은 증거들이 과연 거대한 권력에 맞설 수 있을까 그녀는 두려웠다. 그러나 포기할 수는 없었다. 최중위의 부당함은 그녀 개인의 문제가 아니었다. 이는 정의에 대한 도전이었다. 옳다고 믿는 것을 당당히 말할 용기. 수첩에 적힌 마지막 문장을 읽으며 지우는 결심했다. 내일 이 모든 것을 끝낼 것이다. 혼자가 아니라 이제 함께할 동료들이 있으니 그녀는 결연한 표정으로 수첩과 녹음기를 다시 가슴에 품었다. 그녀의 작은 외침은 이제 거대한 변화의 시작이 될 불씨를 품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훈련병들은 운동장에서 집합했다. 최중위는 평소처럼 거만한 표정으로 지훈을 노려보며 말했다. 한지훈 훈련병, 오늘 체력 측정 결과가 형편없더군. 다른 훈련병들 앞에서 네가 얼마나 나약한지 보여주도록 하지. 자, 지금부터 뜀걸음 묘목바퀴. 동료들은 모두 경악했다. 평소보다 훨씬 많은 횟수였다. 지우는 잠시 망설였다. 지금이 기회였다. 중위님, 한 가지 여쭤볼 게 있습니다. 지훈의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에 모두의 시선이 그녀에게로 향했다. 최중위의 얼굴은 순식간에 굳어졌다. 뭐야, 지금 나에게 토를 다는 건가? 당장 뜀걸음 시작해. 아닙니다. 저는 중위님의 명령에 불복종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이 부당한 명령에 대해 명확한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지우는 침착하게 말을 이었다. 왜 저에게만 이렇게 가혹한 훈련을 강요하십니까? 이것이 정당한 훈련이 맞습니까? 초의 중위는 지훈의 당당한 태도에 당황했다. 그는 순간적으로 말을 잃고 얼굴을 붉혔다. 이봐 감히 상관에게. 바로 그때 김세아가 앞으로 나섰다. 중위님, 정말 너무하십니다. 지훈이는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훈련에 임했습니다. 오히려 더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왜 지훈이만... 최중위는 김세아의 말을 가로막았다. 닥쳐, 지금 감히 나를 가르치려 드는 건가? 너희들 모두 군기가 빠졌어. 분노한 최중위는 훈련병들에게 무작정 얼차려를 시키려 했다. 하지만 이미 불붙은 용기는 쉽게 꺼지지 않았다. 서현우와 최준혁도 앞으로 나섰다. 저도 목격했습니다. 중위님은 지훈이에게만 부당한 훈련을 시키셨습니다. 성차별적인 발언도 여러 번 들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동료들을 이간질시키려 했던 것도 똑똑히 기억합니다. 다른 훈련병들도 하나둘씩 용기를 내어 증언하기 시작했다. 맞아요. 지훈이한테 너무 심하게 하셨어요. 저희도 이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상황은 순식간에 최중위에게 불리하게 돌아갔다. 그의 얼굴은 창백해졌다. 훈련병들의 증언이 너무나 구체적이고 일관성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때 지훈은 마지막 비장의 카드를 꺼냈다. 그녀는 가슴에서 녹음기를 꺼내 들고 말했다. 중위님, 저에게 증거가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모든 부적절한 발언과 부당한 대우가 이 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확인해 보십시오. 진실은 반드시 밝혀집니다. 최중위는 녹음기를 보자마자 경악했다. 그의 모든 비열한 행동이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에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중대장의 표정 역시 굳어졌다. 한 훈련병의 용기 있는 외침이 수십 명의 마음을 움직였고 그것이 거대한 변화의 시작이 된 순간이었다. 지훈은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진실을 지지하는 많은 동료들이 그녀와 함께 서 있었다. 그녀는 깨달았다. 진정한 용기란 혼자서 참는 것이 아니라 옳다고 믿는 것을 당당히 말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운동장에서의 사건은 훈련소 제3교육대 전체를 뒤흔들었다.
한 훈련병의 용기 있는 외침이 수십 명의 마음을 움직였고 그것이 거대한 변화의 시작이 된 것이다. 중대장은 더 이상 최진우 중위의 변명을 들으려 하지 않았다. 훈련병들의 증언은 너무나 구체적이고 일관성이 있었으며 한지훈이 내민 녹음기는 부인할 수 없는 증거였다. 최중위의 얼굴은 창백하게 질려 있었고 그는 자신의 모든 권위가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을 느꼈다. 이 중대장님, 그건 훈련병들이 과장하는 겁니다. 녹음은 불법입니다. 상관의 허락 없이 최진우 중위가 다급하게 외쳤다. 그러나 중대장은 냉정하게 그의 말을 끊었다. 우선 내용부터 확인해 보겠다. 더 이상 군기를 흐트러뜨리지 마라. 그날 오후 중대장은 초의 중위를 별도의 공간에 대기시키고 한지훈과 핵심 증인들인 김세아, 서현우, 최준혁을 면담실로 불렀다. 지훈은 중대장 앞에서 담담하게 지금까지의 모든 상황을 설명했다. 초의 중위의 차별적 대우, 부당한 훈련 강요, 그리고 오늘의 과도한 체력 측정까지. 그녀의 증언은 기록된 수첩과 녹음기와 정확하게 일치했다. 이어서 들어온 동료들의 증언도 지훈의 말을 뒷받침했다. 정말 너무 심했어요. 다른 사람은 안 시키고 지훈이만 계속 괴롭혔습니다. 김세아의 증언이었다. 성차별적인 발언도 자주 했고요. 여자 주제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습니다. 서현우가 덧붙였다. 동료들 사이에서 지훈이를 고립시키려 했습니다. 괜히 지훈이를 도와주면 너희도 똑같이 당할 거라는 식으로 겁을 줬어요. 최준혁의 증언은 초의 중위의 비열한 행태를 구체적으로 드러냈다. 훈련병들의 증언이 모두 일치하자 중대장은 사안의 심각성을 깨달았다. 그는 즉시 상부에 보고했고 다음 날 아침 헌병대에서 수사관이 파견될 것이라는 연락을 받았다. 훈련소에 헌병대 수사관이 온다는 소식에 초의 중위는 극도의 불안감에 휩싸였다. 그는 밤늦게까지 중대장을 찾아가 사건을 무마해달라고 애원했지만 중대장은 단호했다. 초의 중위, 더 이상 변명하지 마. 자네의 행동은 명백한 지휘관 권한 남용이고 성희롱 소지까지 있어. 헌병대 조사를 받는 수밖에 없어. 3일 후 제3교육대에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들어왔다. 차에서 내린 사람은 헌병대 마크를 단 정장 차림의 중년 남성이었다. 바로 헌병대 수사관 강태호 대위였다. 중대장은 긴장한 표정으로 그를 맞이했다. 안녕하십니까? 헌병대 수사관 강태호 대위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중대장입니다. 강 대위는 중대장과 악수를 나누며 상황을 파악했다. 훈련병들 사이에서 벌어진 사건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관련자들과의 면담이 필요하겠습니다. 중대장은 강 대위의 단호한 태도에 더욱 긴장했다. 강 대위님, 단순한 훈련병들의 과민 반응일 수도 있습니다. 큰 문제가 아닐 수도. 그건 조사해봐야 합니다. 우선 신고자인 한지훈 훈련병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지훈이 면담실에 들어갔을 때 강 대위는 따뜻한 미소로 그녀를 맞아주었다. 그의 온화한 태도에 지훈은 조금 긴장이 풀렸다. 한지훈 훈련병, 편안하게 앉으세요. 여기서는 계급을 떠나 한 명의 시민으로서 이야기하면 됩니다. 그의 배려에 지훈은 마음을 열었다. 먼저 용기를 냈다는 것 자체가 대단합니다. 경례와 군번은 잠시 내려놓고 편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이것이 정당한 훈련인지 아닌지 구별할 수 있을 정도는 됩니다. 강 대위는 고개를 끄덕였다. 증거가 있다고 했죠. 보여주시겠습니까? 지훈은 가방에서 수첩과 녹음기를 꺼냈다. 수첩에는 날짜별로 정리된 초의 중위의 부당한 행동들이 빼곡히 기록되어 있었다. 강 대위는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와,
정말 체계적으로 기록했군요. 이 정도면 충분히 증거 능력이 있습니다. 이어서 그는 녹음기를 재생했다. 여자 주제에 뭘 그렇게 당당해. 나애가 여기서는 왕이다. 나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 편하게 군 생활할 수 있어. 내가 날 좀 웃겨주면 다른 사람들은 더 힘든 훈련을 해야 할 텐데. 명백한 성차별적 발언과 성희롱 발언들이 그대로 담겨 있었다. 녹음된 초의 중위의 목소리를 들으며 강 대위의 표정은 점점 굳어졌다. 그의 눈빛에서는 분노와 안타까움이 교차했다.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네요. 한지훈 훈련병. 이런 일들이 얼마나 오래 지속되었습니까? 입대한 지 일주일 후부터 시작되어서 지금까지 약 한 달간 계속되었습니다. 지훈의 대답에 강 대위는 고개를 저었다. 다른 목격자들도 있나요? 네, 김세아, 서현우, 최준혁 훈련병들이 여러 상황을 목격했습니다. 특히 김세아 훈련병은 창고에서 벌어진 일을 직접 봤습니다. 강 대위는 지훈의 말을 메모했다. 다음으로 김세아가 면담에 들어왔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그날의 상황을 생생하게 증언했다. 최중위가 지훈이의 팔을 잡고 부적절한 행동을 하려는 것을 직접 봤습니다. 그때 최중위의 표정이나 행동은 어땠나요? 완전히 당황했어요. 마치 나쁜 짓 하다가 들킨 사람처럼요. 그리고 급하게 변명하려고 했습니다. 김세아의 증언은 구체적이고 일관성이 있었다. 서현우와 최준혁의 면담도 마찬가지였다. 지훈이가 항상 다른 사람들보다 더 힘든 훈련을 강요받았어요. 성차별적인 발언도 자주 했습니다. 여자는 이런 것도 못하냐는 말을 수도 없이 들었습니다. 동료들을 이간질시켜서 지훈이를 고립시키려고 했어요. 모든 증언이 일치했다. 강 대위는 다른 훈련병들과도 개별 면담을 진행했다. 처음에는 말을 꺼내기 주저하던 훈련병들도 점차 진실을 털어놓았다. 사실 우리도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너무 심한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혹시나 저희에게 불이익이 올까봐 겁이 나서 나서지 못했습니다. 놀라운 사실이 드러났다. 지훈 이전에도 비슷한 피해를 당한 여군 훈련병이 있었던 것이다. 작년에 있던 이나영이라는 훈련병도 비슷한 일을 당했어요. 하지만 증거가 없어서 그냥 넘어갔죠. 한 훈련병의 증언에 강 대위는 눈을 번뜩였다. 그 이나영 훈련병과 연락할 수 있습니까? 네, 같은 동네에 살아서 연락처를 알고 있어요. 강 대위는 즉시 이나영과의 면담을 요청했다. 이제 사건이 단순한 개인적 갈등이 아니라는 것이 명확해졌다. 이는 조직 내에서 오랫동안 은폐되어 온 문제일 가능성이 높았다. 이틀 후, 현재 민간인이 된 이나영이 제3교육대를 다시 찾았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자신이 당한 일들을 털어놓았다. 저도 똑같은 일을 당했어요. 하지만 그때는 혼자였고 증거도 없었고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일들을 당했습니까? 강 대위의 질문에 이나영은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다. 똑같아요. 따로 불러내서 부적절한 말을 하고 신체 접촉을 시도하고 거부하면 더 가혹한 훈련을 시켰어요. 결국 견디지 못해서 자퇴했습니다. 강 대위는 분노를 느꼈다. 최중위의 행동이 우발적인 것이 아니라 반복적이고 계획적인 범죄라는 것이 확실해진 것이다. 왜 그때 신고하지 않았습니까? 누가 믿어주겠어요? 저는 그냥 평범한 농가 딸이었는데 간부 말보다 제 말을 믿어줄 사람이 있을까요? 이나영의 증언을 통해 최중위의 범행 패턴이 드러났다. 주로 배경이 약하거나 성격이 내향적인 여군을 표적으로 삼아 점진적으로 압박을 가한 후 부적절한 행동을 시도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저항하면 더 가혹한 괴롭힘으로 굴복시키려 했다. 한지훈 훈련병이 특별했던 건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싸웠다는 점이네요. 강 대위의 말에 이나영이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요. 저는 그런 용기가 없었어요. 지훈이가 정말 대단해요.
강대위는 추가 조사를 위해 최 중위의 이전 근무지도 확인했다. 그리고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다. 다른 부대에서도 비슷한 문제가 제기되었지만 모두 무마되었던 것이다. 이게 처음이 아니군요. 조직적으로 은폐되어 온 것 같습니다. 수사가 진행되면서 최 중위는 점점 초조해졌다. 자신의 상관들에게 도움을 요청했지만 이번에는 증거가 너무 명확했다. 강대위님, 이건 훈련병들의 과민 반응일 수도 있습니다. 요즘 젊은 것들은 조금만 힘들어도 중대장이 변명했지만 강대위는 단호했다. 중대장님, 녹음 증거를 들어보셨습니까? 이건 과민 반응 차원이 아닙니다. 명백한 인권 침해이자 성희롱입니다. 강대위의 말에 중대장은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다. 최 중위는 마지막으로 지훈을 직접 찾아가려 했다. 하지만 이미 강대위가 보호 조치를 취한 후였다. 한지훈 훈련병은 현재 보호 대상입니다. 임의로 접촉하시면 증거 인멸이나 증인 협박 혐의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절망한 초의 중위는 동료 간부들에게 도움을 청했다. 이번만 도와줘. 내가 완전히 끝장나면 너희도 좋을 게 없어. 하지만 동료들도 자신을 보호하기에 바빴다. 미안해. 이번 일은 너무 크게 번졌어. 우리도 어쩔 수 없어. 강대위는 체계적으로 수사를 진행했다. 물증 확보, 증인 면담, 전문가 의견 수렴 등 모든 절차를 밟았다. 그리고 결정적인 증거들이 속속 드러났다. CCTV에 찍힌 초의 중위의 의심스러운 행동들, 다른 부대에서의 전과, 그리고 무엇보다 지훈이 체계적으로 모은 증거들이었다. 이제 기소하기에 충분한 증거가 모였습니다. 강대위가 지훈에게 말했다. 한지훈 훈련병의 용기 덕분에 오랫동안 은폐되어 온 범죄가 드러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훈은 감격했다. 정말로 처벌받을 수 있는 건가요? 물론입니다. 증거가 이렇게 명확한 사건도 드물어요. 그리고 다른 피해자들의 증언까지 확보되었으니 확실합니다. 김세아, 서현우, 최준혁도 뿌듯했다. 우리가 함께한 게 정말 다행이야. 지훈아, 네가 포기하지 않아서 이런 결과가 나온 거야. 이제 다른 사람들은 이런 피해를 당하지 않을 거야. 강대위는 전체 훈련병들을 모아놓고 말했다. 여러분들의 증언과 지지가 없었다면 이런 결과는 불가능했습니다. 특히 한지훈 훈련병의 용기와 체계적인 증거 수집, 그리고 김세아, 서현우, 최준혁 훈련병의 목격 증언이 결정적이었습니다. 훈련병들은 박수를 쳤다. 이제 그들은 지훈을 영웅으로 보았다. 부당함에 맞서 싸운 용기 있는 동료로 말이다. 지훈아, 정말 고마워. 내 덕분에 우리도 용기를 낼 수 있었어.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을 거야. 하지만 강대위는 경고했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이 더 큰 문제와 연결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상급 기관에서도 관심을 갖고 있으니 혹시 압력이나 회유가 있어도 흔들리지 마세요. 그 말이 예언처럼 들어맞았다. 며칠 후 지훈에게 익명의 전화가 걸려왔다. 한지훈 훈련병. 이번 일을 조용히 정리하면 좋은 조건을 제시할 수 있어. 괜히 크게 만들어서 모두에게 피해가 되게 하지 마. 하지만 지훈은 단호했다. 관심 없습니다. 저는 끝까지 진실을 밝히겠습니다. 그 대답에 전화 상대방은 위협적으로 말했다. 후회하게 될 거야. 네가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질 수도 있어. 하지만 지훈은 두렵지 않았다. 이제 혼자가 아니었기 때문이었다. 강대위도 압박을 받기 시작했다. 상급자로부터 사건을 적당히 마무리하라는 암묵적 지시가 내려왔다. 하지만 그는 굴복하지 않았다. 증거가 이렇게 명확한데 어떻게 무마할 수 있습니까? 제가 수사관으로서의 양심을 걸고 끝까지 진실을 밝히겠습니다. 수사가 진행될수록 더 큰 진실들이 드러났다. 초의 중위의 범죄가 개인적 일탈이 아니라 군 조직 내에서 관행적으로 이루어져 온 권력남용의 일부라는 것이었다.
그리고 이를 은폐하려는 세력들이 조직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 한지훈 훈련병. 이제 정말 큰 싸움이 시작됩니다. 개인 차원을 넘어서 시스템 자체와 싸워야 할지도 모릅니다. 그래도 계속할 수 있겠습니까? 지훈은 망설이지 않았다. 네, 끝까지 하겠습니다. 저 때문에 다른 피해자들이 생기지 않도록, 그리고 진정한 정의가 실현되도록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그 결연한 대답에 강대위는 고개를 끄덕였다. 좋습니다. 그럼 우리가 함께 끝까지 가봅시다. 강대위의 말에 지훈은 든든함을 느꼈다. 이제 정말로 진실을 밝힐 수 있을 것 같았다. 아직 더 큰 싸움이 남아있지만 함께라면 이겨낼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다. 그날 밤 지훈은 수첩에 마지막 기록을 남겼다.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 그리고 정의는 언젠가는 승리한다. 이제 진짜 싸움이 시작된다. 작은 글씨였지만 그 속에는 거대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헌병대의 수사가 본격화되면서 제3교육대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다. 이제 누구도 부당한 일을 당하고도 침묵하지 않을 것이라는 분위기가 형성되었다. 한지훈이라는 한 훈련병의 용기가 전체 시스템을 바꿔놓기 시작한 것이다. 하지만 지훈은 알고 있었다.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라는 것을. 더 큰 세력들이 움직이기 시작할 것이고 더 교묘한 방법들로 진실을 은폐하려 할 것이라는 사실을 말이다. 그러나 두렵지 않았다. 진실과 정의가 자신의 편에 있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헌병대의 수사가 진행된 지 일주일이 지났을 무렵 예상치 못한 곳에서 제보가 들어오기 시작했다. 제1교육대에서 근무했던 퇴직 군무원 박 씨가 비밀리에 강태호 대위에게 연락을 취해온 것이다. 그는 교육대에서 멀리 떨어진 조용한 카페에서 만나자고 제안했다. 강 대위는 직감적으로 뭔가 중요한 단서가 있을 거라 생각하고 약속 장소로 향했다. 카페 한 구석에 앉아있던 박 씨는 긴장한 기색이 역력했다. 주위를 몇 번이나 두리번거린 후에야 겨우 입을 열었다. 강 대위님, 제가 아는 것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안전한 곳에서 만나야 합니다. 강 대위는 녹음기를 켜고 그의 앞에 놓인 커피잔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다. 염려 놓으십시오. 이 장소는 안전합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박 씨는 떨리는 목소리로 충격적인 사실들을 털어놓았다. 이건 최진우 중위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훨씬 더 큰 조직의 일부예요. 저는 15년간 여러 교육대에서 일하면서 이런 일들을 수없이 봤습니다. 강 대위는 등골이 오싹해지는 것을 느꼈다. 그는 이미 어렴풋이 짐작하고 있었지만 실제로 그 이야기를 들으니 소름이 돋았다. 구체적으로 어떤 일들입니까? 박 씨는 목소리를 더욱 낮췄다. 이 여군 훈련병들 중에서 특히 배경이 약한 아이들을 표적으로 삼아서 괴롭히는 것이 일종의 관행이 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위에는 더 큰 손들이 있습니다. 네어 큰 손이라고 하면 장성급 간부들까지 연결되어 있어요. 이런 일들이 발각되면 적당히 무마하고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들은 다른 곳으로 발령내거나 불이익을 주는 식으로 처리해 왔습니다. 박 씨는 조심스럽게 서류 뭉치를 꺼냈다. 이것들은 제가 몰래 복사해둔 내부 문서들입니다. 지난 5년간 각 교육대에서 발생한 성희롱 신고 건들과 그에 대한 처리 결과들이에요. 보시면 알겠지만 대부분이 무혐의 처리되었습니다. 강 대위는 문서를 살펴보며 경악했다. 한지훈의 경우와 유사한 사건들이 수십 건에 달했지만 모두 훈련병의 과민 반응, 증거 불충분, 당사자 간 오해 등의 이유로 무마되었던 것이다. 이게 정말입니까? 이렇게 많은 사건들이. 그런데 더 심각한 건 이런 일들을 당한 여군들 중 상당수가 훈련을 포기하거나 정신적 충격으로 고생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았어요. 박 씨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자책이 섞여 있었다.
그는 자신이 오랫동안 이 부당한 현실을 외면해왔다는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었다. 강대위는 박 씨의 제보가 사건의 판도를 완전히 바꿀 결정적인 단서임을 직감했다. 그는 즉시 상급기관에 이 사실을 보고했다. 그러나 돌아온 반응은 예상과 달랐다. 강대위, 너무 성급하게 확대 해석하는 거 아닌가? 개별 사건을 조사하는 것과 전체 시스템을 문제 삼는 것은 다른 문제야. 이번 일은 그냥 최진우 중위선에서 마무리 짓는 게 좋겠네. 상급자의 말에 강대위는 의문을 품었다. 이토록 명확한 증거가 있는데 왜 그들은 사건을 축소하려 하는 걸까? 그는 상급기관마저 이 거대한 음모의 일부일 수 있다는 불안감을 떨칠 수 없었다. 그날 밤 강대위는 불안한 마음을 안고 한지훈을 따로 불러내 상황을 알렸다. 한지훈 훈련병, 사건이 예상보다 훨씬 크게 번질 것 같습니다. 이제 개인적 차원을 넘어서서 조직 전체와 맞서 싸워야 할지도 모릅니다. 당신의 안전까지 보장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지훈은 놀랐지만 결심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렇다면 더욱 싸워야죠. 저 하나가 참으면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면 반드시 뿌리를 뽑아야 합니다. 그녀의 당당한 대답에 강대위는 존경스러운 눈빛을 보냈다. 그녀는 평범한 훈련병이 아니었다. 그녀의 눈빛에는 그 어떤 고위 간부에게서도 볼 수 없는 강인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며칠 후 상황은 급변했다. 갑자기 강대위에게 다른 지역으로의 긴급 발령이 내려진 것이다. 강태호 대위, 중요한 사건이 발생해서 당신이 꼭 필요합니다. 당장 출발해 주십시오. 강대위는 직감적으로 이것이 자신을 이 사건에서 배제하려는 조치라는 것을 알았다. 그는 단호히 거부했다. 죄송하지만 현재 진행 중인 사건이 중요한 단계에 있어서 떠날 수 없습니다. 강대위의 거부에 상급자는 화를 냈다. 명령을 거부하는 건가? 이건 명백한 인사명령이야. 징계 사유가 될 수 있어. 그럼 정식으로 사유서를 제출하겠습니다. 저는 이 사건의 진실을 끝까지 밝힐 겁니다. 동시에 지훈도 압박을 받기 시작했다. 새로 부임한 임시 중대장이 그녀를 불러냈다. 한지훈 훈련병, 이번 일로 부대 전체가 어려움을 겪고 있어. 적당히 선에서 마무리하면 어떨까? 징계 절차는 없던 것으로 하고 너에게는 원하는 보직을 주겠다. 지훈은 단호했다. 선에서 마무리할 일이 아닙니다. 끝까지 진실을 밝히겠습니다. 저는 제 미래를 보장받기 위해 이 일을 시작한 게 아닙니다. 김세아, 서현우, 최준혁도 개별적으로 회유를 당했다. 너희들이 증언을 번복하면 좋은 조건을 제시할 수 있어. 괜히 평생 이런 일로 고생할 필요 없잖아. 대학 졸업 후에 취업 추천서를 써주겠다. 하지만 세 사람 모두 흔들리지 않았다. 우리가 본 건 진실입니다. 번복할 이유가 없어요. 상황이 교착 상태에 빠지자 배후 세력들이 더 직접적인 방법을 사용하기 시작했다. 한밤중에 지훈의 생활관에 침입이 발생한 것이다. 다행히 야간 경비 순찰로 인해 큰 피해는 없었지만 지훈의 개인 물품들이 뒤져진 흔적이 있었다. 증거가 되는 것들을 찾고 있는 것 같아. 김세아가 걱정스럽게 말했다. 하지만 다행히 중요한 건 강대위님이 보관하고 있으니까 괜찮을 거야. 지훈이 애써 안심시켰지만 속으로는 불안했다. 다음 날 더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졌다. 과거 피해자였던 이나영에게 교통사고가 난 것이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지만 중요한 증언을 앞두고 일어난 우연치고는 너무 의심스러운 사고였다. 강대위는 이제 확신했다. 이제 의심의 여지가 없네요. 조직적으로 증거를 인멸하고 증인들을 협박하고 있습니다. 그는 즉시 상급기관이 아닌 다른 루트로 수사를 확대하기로 결심했다.
비밀리에 연락을 취한 상대는 국정감사를 담당하는 국정원 소속 수사관 안정훈 대령이었다. 강 대위님, 실은 저희도 군 내부에 이런 문제들을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내부에서는 한계가 있어서 외부 증언이 필요했죠. 이 사건을 파헤칠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안 대령은 강 대위보다 더 많은 정보를 갖고 있었다. 이번 사건의 배후에는 케이파라고 불리는 군 내부 비선 조직이 있습니다. 이들은 각종 특혜와 이권을 나눠 가지면서 서로를 보호해주는 카르텔을 형성하고 있어요. 그 봐요. 강 대위가 놀라며 물었다. 네, 핵심 인물은 윤태식 장군으로. 현재 합참에서 중요한 보직을 맡고 있습니다. 최진우 중위 같은 사람들은 그저 말단 실행자에 불과해요. 진짜 문제는 이들을 보호해주는 상급자들입니다. 며칠 전 당신에게 내려진 인사발령도 그들의 소행이었을 겁니다. 안 대령은 더 충격적인 사실을 공개했다. 한지훈 훈련병 사건이 특별한 이유는 이번에는 증거가 너무 명확하고 여론의 관심도 높아서 평소처럼 무마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사건 자체를 없애려고 하는 겁니다. 사건 자체를 없앤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강 대위의 질문에 안 대령은 심각한 표정으로 대답했다. 핵심 증인들을 제거하거나 무력화시키는 거죠. 이미 이나영 씨에게 일어난 일이 그 시작일 수 있습니다. 강 대위는 소름이 돋았다. 그럼 한지훈 훈련병도 위험하다는 말씀이신가요? 매우 위험합니다. 특히 그녀는 이 사건의 핵심 증인이니까 더욱 그렇죠. 그날 밤 강 대위는 긴급히 지훈을 만났다. 한지훈 훈련병. 상황이 매우 심각해졌습니다. 생명의 위험까지도 고려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지훈은 창백해졌지만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다. 그래도 포기할 수 없습니다. 지금 물러서면 모든 게 헛수고가 돼요. 하지만 목숨까지 걸고 할 일입니까? 강 대위의 걱정에 지훈은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다. 강 대위님, 제가 만약 여기서 물러선다면 앞으로 얼마나 많은 후배들이 같은 고통을 당할까요? 저는 이나영 씨처럼 혼자 울고 포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저의 용기가 다른 사람들의 용기가 될 수 있다면 지훈의 말에 강 대위는 감동받았다. 그녀는 이미 자신의 싸움을 넘어 더 큰 정의를 향한 싸움을 하고 있었다. 좋습니다. 그럼 우리가 더 조심스럽게, 하지만 끝까지 진실을 밝혀봅시다. 제가 가진 모든 것을 걸고 돕겠습니다. 두 사람은 더욱 치밀한 계획을 세우기로 했다. 안정훈 대령의 도움으로 지훈과 핵심 증인들에게는 보이지 않는 보호 조치가 취해졌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부족했다.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면 KPA의 핵심 인물들을 법정에 세워야 했다. KPA가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에 이들은 모든 시나리오에 대비하며 수사를 이어갔다. 강태호 대위와 안정훈 대령은 KPA의 실체를 파헤치기 위해 긴밀하게 공조했다. 그들은 단순히 최진우 중위의 범죄를 입증하는 것을 넘어 그를 비호하고 사태를 은폐하려 했던 거대한 조직의 실체를 드러내고자 했다. 수사는 은밀하게 진행되었다. 강 대위는 초회 중위의 이전 근무지에서 발생했던 유사 사건들의 재조사를 시작했고 안 대령은 국정원 네트워크를 통해 케이파의 자금 흐름과 내부 구조를 추적했다. 수사가 진행될수록 초회 중위는 점점 더 초조해졌다. 자신을 비호해 주리라 믿었던 선배들과 상관들이 하나둘씩 등을 돌리고 자신에게 내려졌던 부당한 명령들이 증거로 수집되는 것을 보며 그는 극심한 불안감에 시달렸다. 그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마지막 카드를 꺼내 들었다. 바로 한지훈에게 직접 연락을 시도하는 것이었다. 한지훈 훈련병. 내가 모든 것을 잃게 될 거야. 이대로는 안 돼. 내 명예를 더럽히는 짓은 하지 마. 최 중위는 지훈을 찾아가려 했지만 강 대위의 보호 조치로 인해 그녀에게 접근할 수 없었다. 그는 절망감에 휩싸여
동료 간부들에게 도움을 청했다. 이번만 도와줘. 내가 완전히 끝장나면 너희도 좋을 게 없어. 우리가 그동안 쌓아온 모든 관계가 무너질 거라고. 하지만 동료들은 그를 외면했다. 이미 사건이 언론에 알려질 가능성이 높아지자 그들은 자신의 안위부터 챙기기에 바빴다. 미안해. 이번 일은 너무 크게 번졌어. 우리도 어쩔 수 없어. 최중위는 고립되었다. 한편 강태호 대위는 K파의 핵심 인물들을 법정에 세울 결정적인 증거를 찾기 위해 애썼다. 그러나 K파는 노련했다. 그들은 모든 증거를 교묘하게 숨겼고 꼬리 자르기에 능숙했다. 강 대위는 답답함을 느꼈다. 이대로 가다가는 초의 중위만 처벌받고 배후의 거대한 세력은 아무런 타격도 입지 않을 것이 뻔했다. 그때 예상치 못한 곳에서 결정적인 단서가 나타났다. K파 내부의 한 인물이 양심선언을 한 것이다. 이 인물은 K파의 비리에 깊숙이 연루되어 있었지만 초의 중위 사건을 보며 양심의 가책을 느꼈고 결국 자신의 안전을 보장받는 조건으로 안 대령에게 비밀리에 접촉했다. 양심선언자는 K파의 내부 문서들을 공개했다. 문서에는 지난 10년간 군 내부에서 벌어진 각종 성범죄 사건들과 이를 은폐한 과정들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다. 피해자들의 명단, 사건 처리 결과, 그리고 사건 무매에 관여한 고위 간부들의 이름까지 모두 담겨 있었다. 강 대위와 안 대령은 문서를 보며 분노와 경악을 금치 못했다. 이건 정말 충격적이군요. 이런 짓을 수십 년간 해왔다니. 인후보 강 대위님, 이 문서들만 있으면 K파 전체를 뿌리 뽑을 수 있어요. 이들은 단순히 부패한 간부들이 아니라 조직적으로 범죄를 저지르고 은폐해온 범죄 집단입니다.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했지만 동시에 위험도 더욱 커졌다. 궁지에 몰린 K파가 더욱 극단적인 방법을 사용할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이었다. 그들은 이미 강 대위에게 전출 명령을 내리고 지훈을 회유하려 했으며 이나영에게 교통사고를 일으키기까지 했다. 실제로 그날 밤 지훈이 머무르던 경비 강화 숙소에 정체불명의 괴한들이 침입을 시도했다. 다행히 경비가 삼엄해서 큰 사고는 없었지만 상황의 심각성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 강 대위님, 이제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습니다. 안 대령이 결단을 내렸다. 모든 증거와 증인들을 보호하면서 동시에 언론에 공개하겠습니다. 여론의 압력을 통해서 이들이 더 이상 뒤에 숨어 있을 수 없게 만들어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그들은 우리를 먼저 공격할 겁니다. 지훈은 두려웠지만 동의했다. 그녀는 이 싸움이 더 이상 자신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제가 감당해야 할 책임이라면 끝까지 해내겠습니다. 다른 피해자들을 위해서라도 이 진실이 반드시 밝혀져야 합니다. 김세아, 서현우, 최준혁도 마찬가지였다. 우리가 함께 있잖아. 무섭지만 끝까지 함께 가자. 언론 공개를 앞두고 K파에서는 마지막 회유책을 써왔다. 지훈에게 직접 연락이 온 것이다. 발신자 제한으로 걸려온 익명의 전화였다. 한지훈 양, 이번 일을 조용히 정리하면 원하는 모든 것을 줄 수 있어. 대학원 진학, 해외 유학, 대기업 취업까지 모든 걸 보장하지. 괜히 크게 만들어서 모두에게 피해가 되게 하지 마. 전화 속 목소리는 낮고 위협적이었지만 지훈은 흔들리지 않았다. 저는 돈이나 출세를 위해 이런 일을 시작한 게 아닙니다. 정의를 위해서, 그리고 후배들을 위해서 하는 일입니다. 그 어떤 제안도 받을 수 없습니다. 그 대답에 전화 상대방은 위협적으로 말했다. 그럼 후회하게 될 거야. 네가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질 수도 있어. 너희 가족에게도 위험이 닥칠 수 있다고. 협박에 지훈의 얼굴이 굳었지만 그녀는 마지막 한마디를 내뱉었다. 해보세요.
저도 만만하게 볼 사람은 아닙니다. 제 뒤에 누가 있는지 알고 있다면 함부로 나서지 못할 겁니다. 지우는 처음으로 자신의 배경을 암시했다. 비록 직접 말하지는 않았지만 그녀의 태도에서 범상치 않은 무언가가 느껴졌다. 전화 상대방은 잠시 당황하는 기색을 보였다. 네가 뭘 믿고 그렇게 나오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를 과소평가하지 마라. 군대는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거대하고 무서운 조직이야. 하지만 이미 지훈의 말에 뭔가 의미심장한 것을 감지했다. 혹시 네가 누군가의 딸인가? 지훈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 침묵 자체가 답이었다. 전화는 곧 끊어졌고 K파 내부에서는 긴급 회의가 열렸다. 한지훈이 누군지 조사해봐. 뭔가 배경이 있는 것 같아. 보통 배포가 아니야. 하지만 이미 때는 늦었다. 다음 날 아침 주요 언론사들이 일제히 군 내부 성범죄 은폐 조직 K파 실체 드러나 라는 제목으로 특종을 보도했다. 지훈의 이름은 용기 있는 제보자로만 언급되었지만 전 국민이 이 사건에 주목하게 되었다. K파의 몰락이 시작되었다. 더 이상 어둠 속에 숨어 있을 수 없게 된 것이다. 그리고 이 모든 변화의 시작점에는 포기하지 않은 한 여군 훈련병의 용기가 있었다. 지훈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이제 진짜 큰 싸움이 시작되는구나. 하지만 두렵지 않아. 진실이 나의 편이니까. 그녀가 모르는 사이에 서울의 경찰청과 국세청에서도 이 사건을 주시하고 있었다. 아직 개입할 때는 아니지만 언제든 움직일 준비는 되어 있었다. 거대한 음모가 드러났지만 진정한 결전은 이제부터였다. 지훈과 그녀의 동료들 그리고 정의로운 수사관들이 힘을 합쳐 부패한 세력과 맞서는 마지막 싸움이 기다리고 있었다. 언론 보도가 나간 지 사흘 후 전국이 들끓었다. 시민들은 분노했고 국정감사 요구가 빗발쳤다. K파의 핵심 인물들은 긴급 비상회의를 소집했다. 서울 시내 한 고급 호텔의 비밀 회의실에는 윤태식 장군을 비롯한 5명의 고위 장성들이 모여 있었다. 회의실 안은 차가운 공기로 가득했고 긴장감이 흘렀다. 이게 정말 끝장이다. 15년간 쌓아 올린 모든 게 한 계집애 때문에 무너지고 있어. 윤 장군이 책상을 내리치며 소리쳤다. 그의 얼굴은 분노와 초조함으로 일그러져 있었다. 다른 장성들도 마찬가지였다. 그들은 연신 휴대폰을 들여다보며 실시간으로 쏟아지는 언론 기사들을 확인했다. 이 언론에서 연일 특종을 쏟아내고 있고 국정감사까지 열린다는 소식입니다. 이제 도망갈 곳이 없습니다. 한 장성이 초조하게 말했다. 윤 장군은 이 모든 사태에 원흉인 한지훈을 떠올렸다. 한지훈이라는 계집애를 조사해봤나 도대체 무슨 배짱으로 우리에게 맞서는 건지 그게 좀 이상합니다. 겉으로는 평범한 대학생 출신인데 뭔가 석연치 않은 부분들이 있어요. 또 다른 장성이 대답했다. 석연치 않다니. 신원 조회를 해봐도 깊은 정보는 나오지 않아요. 마치 누군가 의도적으로 숨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통신 기록과 주변인 조회를 통해 그녀가 최근 경찰청장과 국세청장과 연락을 주고받은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아마도 가족인 것 같습니다. 윤 장군의 얼굴이 굳어졌다. 설마 그 계집애가 그들의 동생이란 말인가? 그래서 그렇게 대담하게 나오는 건가? 회의실에 불안한 침묵이 흘렀다. 만약 한지훈이 고위 인사의 가족이라면 지금까지의 모든 행동이 더 큰 파국을 불러올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들은 자신들의 상대가 단순히 한 명의 훈련병이 아니었음을 깨달았다. 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다. 어쨌든 이제 돌이킬 수 없어. 저 계집애가 누가 됐든 이대로 두면 우리 모두 끝이야. 이번 주 안에 처리해야 해. 윤 장군의 말에 다른 장성들이 경악했다.
장군님, 그건 너무 위험하지 않습니까? 자칫하면 역풍을 맞을 수 있습니다. 위험하긴 뭐가 위험해. 이미 우리 모두 벼랑 끝에 서 있는 마당에 이대로 무너지느니 차라리 판을 뒤엎어야 한다. 일단 놈의 신변부터 확실히 확보해라. 그들의 대화는 더 깊은 어둠 속으로 빠져들었다. 한편 훈련소 제3교육대에서는 한지훈과 동료들에 대한 보안이 더욱 강화되었다. 하지만 강태호 대위는 여전히 불안했다. 그는 KPA가 막판 도박을 걸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안대령님, KPA가 막판 도박을 걸 가능성이 높습니다. 더욱 조심해야 해요. 강 대위는 안대령에게 연락했다.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궁지에 몰린 쥐가 더 위험한 법이죠. 특수 임무를 수행하는 요원들을 훈련소 주변에 배치했습니다. 하지만 최악의 상황도 염두에 두십시오. 그날 저녁, 지우는 김세아, 서현우, 최준혁과 함께 일반 훈련병들과 분리된 특별생활관에서 지내고 있었다. 보안 때문이었다. 지훈아, 언론에 나온 기사들 봤어? 전 국민이 우리 편이야. 김세아가 휴대폰을 보며 말했다. 그녀의 얼굴에는 희망과 흥분이 가득했다. 그래도 아직 끝난 게 아니야. 오히려 지금이 더 위험할 수도 있어. 지훈의 말에 최준혁이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 저 사람들이 그냥 포기할 것 같지 않거든. 서현우도 걱정스러운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하지만 우리가 함께 있으니까 괜찮을 거야. 우리 4명이 뭉치면 못할 게 없잖아. 그날 밤 11시경 갑자기 정전이 되었다. 교육대 전체가 암흑에 빠졌다. 뭐야, 왜 갑자기? 김세아가 당황하며 말했다. 지우는 즉시 위험을 직감했다. 모두 조심해. 뭔가 이상해. 이거 우연이 아닐 거야. 바로 그때 창문이 깨지는 소리와 함께 검은 옷을 입은 사람들이 생활관으로 침입했다. 그들의 얼굴은 검은 복면으로 가려져 있었다. 모두 엎드려. 위협적인 목소리가 들려왔다. 하지만 4사람은 당황하지 않았다. 이미 이런 상황에 대비해 미리 대응 방법을 연습해 두었기 때문이다. 모두 비상구로. 지훈이 외쳤다. 4사람은 미리 정해둔 대로 각자 다른 방향으로 흩어졌다. 침입자들이 혼란에 빠진 틈을 타서 말이다. 놓치지 마. 한지훈을 반드시 잡아야 해. 괴한들의 외침이 어둠 속에서 울려 퍼졌다. 지훈은 교육대 뒤편 숲으로 뛰어들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추격전이 벌어졌다. 나뭇가지와 프리페 옷이 긁히고 발이 걸려 넘어지기도 했다. 이쪽으로 갔다 포위해. 여러 명의 발소리가 들려왔다. 지훈은 심장이 터질 듯 뛰었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그녀는 오직 한 가지 생각만을 했다. 살아남아야 해. 진실을 끝까지 밝혀야 해. 한참을 뛰어다니던 지훈이 작은 계곡에 숨어 있을 때였다. 갑자기 휴대폰이 울렸다. 모르는 번호였지만 받을 수밖에 없었다. 한지훈이지. 낯선 남자의 목소리였다. 누구세요? 내가 누군지 이제 알았어. 경찰청장 한대현과 국세청장 한소연의 동생이지. 지훈은 숨이 멎었다. 마침내 자신의 정체가 들킨 것이다. 그게 어떻다고요? 지훈은 분노를 참으며 말했다. 우리를 너무 얕봤구나. 하지만 이제 늦었어. 네 오빠들이 아무리 높은 자리에 있어도 우리가 네 시체를 만들어 놓으면 끝이야. 단순한 사고로 처리하면 아무도 의심하지 않을 거야. 협박 전화였지만 지훈은 굴복하지 않았다. 해보세요. 하지만 저도 만만하게 볼 사람은 아닙니다. 바로 그때 숲 저편에서 총성이 들렸다. 팽팽. 누군가 교전을 벌이고 있는 것 같았다. 지훈도 놀랐다. 뭐야, 누가 총을 쏘는 거지? 설마 오빠들이 벌써 알아차렸을까? 실제로 그랬다. 서울의 경찰청에서는 한지훈의 위험을 감지한 한대현 청장이 즉시 특수부대를 파견했다. 한지훈을 무사히 구출하라.
하지만 그녀가 원하지 않으면 직접 개입하지는 마라. 특수한 짓이었지만 대원들은 이해했다. 국세청에서도 마찬가지였다. 한소연 청장이 특별 수사팀을 투입했다. K-파이 재정 추적도 중요하지만 우선은 지훈이의 안전이 최우선이다. 하지만 그 아이가 스스로 해결하고 싶어 한다면 그 의지를 존중해 주어라. 총성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다. 지훈은 계곡에서 나와 동료들을 찾아 나섰다. 세아야, 현우야, 준혁아, 여기야. 어둠 속에서 지훈의 외침이 울려 퍼졌다. 지훈아, 여기야. 멀리서 김세아의 목소리가 들렸다. 네 사람이 다시 만났을 때 모두 상처투성이었지만 무사했다. 아, 다들 괜찮아. 응, 괜찮아. 그런데 총소리는 뭐야? 모르겠어. 누가 우리를 도와주는 것 같긴 한데 바로 그때 강태호 대위가 나타났다. 그의 뒤에는 헌병대원들이 따라왔다. 여러분 무사하신가요? 강 대위님, 어떻게 여기에? 안정훈 대령님께 긴급 상황을 전해 듣고 왔습니다. 지금 특수부대가 침입자들을 소탕하고 있어요. 왜 특수부대요? 지훈이 놀라며 물었다. 강 대위는 의미심장하게 웃었다. 한지훈 훈련병, 이제 당신의 정체를 숨길 필요가 없을 것 같네요. 경찰청과 국세청에서 직접 나섰거든요. 지훈은 복잡한 기분이었습니다. 결국 오빠들의 도움을 받게 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강 대위가 말을 이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이번 일은 당신의 용기와 노력으로 이루어진 겁니다. 가족의 힘은 단지 마지막 안전장치였을 뿐이에요. 1시간 후 모든 침입자들이 체포되었다. 그들의 정체는 K-파가 고용한 전직 용병들이었다. 심지어 해외에서 들어온 전문 킬러도 포함되어 있었다. 정말 목숨을 노린 거였구나. 서연우가 소름 끼치며 말했다. 새벽이 되어서야 상황이 정리되었다. 지훈은 안정훈 대령과 마지막 면담을 가졌다. 한지훈 훈련병, 이제 모든 게 끝났습니다. KPA의 핵심 인물들이 모두 체포되었고 관련된 모든 범죄들이 밝혀졌어요. 정말요? 이제 다른 피해자들은 없을까요? 지훈의 질문에 안 대령이 고개를 끄덕였다. 네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시스템 자체를 바꿀 예정입니다. 당신 덕분이에요. 그날 오후 지훈에게 특별한 방문자가 찾아왔다. 바로 큰오빠 한대현 경찰청장과 언니 한소연 국세청장이었다. 지훈아, 두 사람이 동시에 달려와 여동생을 끌어안았다. 오빠, 언니, 어떻게 여기까지? 지훈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바보야, 네가 위험하다는데 가만히 있을 수 있겠니? 오빠의 목소리도 떨렸다. 정말 많이 걱정했어. 하지만 동시에 자랑스러웠어. 네가 우리 도움 없이 혼자 해내려고 했다는 거 알아. 그게 얼마나 대단한지 몰라. 언니가 말했다. 맞아. 하지만 위험할 때는 가족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도 용기야. 무조건 혼자 견디는 게 능사가 아니거든. 지훈은 오빠와 언니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 네, 이제 알겠어요. 하지만 제가 이 일을 시작한 이유를 이해해 주세요. 한지훈이라는 이름으로 살고 싶었어요. 그래서 더 자랑스러워. 네가 우리 동생인 게 아니라 우리가 네 오빠, 언니인 게 자랑스러워. 김세아, 서연우, 최준혁도 지훈의 정체를 알게 되었지만 그들의 태도는 변하지 않았다. 우와, 지훈이가 그런 집안 딸이었구나. 그래서 그렇게 당당했던 거야. 하지만 우리에게는 그냥 지훈이야. 함께 싸운 동료 말이야. 모든 것이 끝난 후 한지훈과 강태호 대위 그리고 안정훈 대령은 기자회견을 열었다. 기자회견장에는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고 전 국민의 시선이 집중되었다. 한지훈은 마이크 앞에 서서 담담하게 자신이 겪었던 모든 일들을 증언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지만 그 속에 담긴 용기는 모두에게 깊은 울림을 주었다. 저는 이 모든 일을 시작하면서 두려웠습니다.
최진우 중위의 부당한 대우를 참을 수 없었고 더 많은 피해자가 생기는 것을 막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저의 작은 용기가 이렇게 큰 변화를 가져올 줄은 몰랐습니다. 지훈의 말이 끝나자 기자회견장은 숙연해졌다. 이어서 강태호 대위가 단상에 올랐다. 그는 케이파의 실체를 낱낱이 공개했다. 케이파는 군 내부에서 오랫동안 부패와 비리를 일삼아온 조직입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약자들을 짓밟았고 부당함을 고발하려 했던 이들의 목소리를 억눌렀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들의 시대는 끝났습니다. 강대위의 말은 확신에 차 있었다. 그의 뒤를 이어 안정훈 대령이 K패의 비리 목록을 공개했다. 그 안에는 성희롱, 뇌물수수, 인사 개입 등 상상을 초월하는 범죄들이 담겨 있었다. 기자들은 충격에 빠졌고 카메라 셔터 소리는 끊이지 않았다. 기자회견이 끝난 후 지훈은 이제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녀의 삶은 더 이상 예전과 같지 않았다. 그녀는 이제 전 국민의 영웅이자 희망의 상징이었다. 사람들은 그녀의 용기에 감동했고 그녀의 행동에 경의를 표했다. 지훈에게는 수많은 연락이 쏟아졌다. 응원의 메시지부터 시작해서 강연 요청, 출판 제의, 방송 출연 제의까지. 그녀는 순식간에 유명 인사가 되었다. 지훈아, 정말 대단하다. 이제 네가 뭘 하든 성공할 거야. 하고 싶은 게 뭐야? 김세아가 물었다. 난 그냥 평범하게 살고 싶었어. 하지만 이제는 조금 달라진 것 같아. 지훈은 깊은 생각에 잠겼다. 그녀는 더 이상 평범한 삶을 원하지 않았다. 그녀의 용기가 가져온 변화를 보며 그녀는 자신이 더 큰 일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 사람들이 내게 용기라는 이름을 붙여줬어. 그럼 나는 그 용기를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해주고 싶어. 나와 같은 피해자들이 다시는 고통받지 않도록. 그리고 그들이 용기를 낼 수 있도록 돕고 싶어. 지훈은 새로운 꿈을 꾸기 시작했다. 그녀는 대학원에 진학해 사회복지학을 공부하기로 결심했다. 피해자들을 위한 법적, 심리적 지원 시스템을 만드는 데 기여하고 싶었다. 그녀의 동료들도 마찬가지였다. 김세아는 심리학을 전공해 군대 내 정신상담관이 되기로 결심했고 서현우는 법학을 공부하여 인권 변호사가 되기로 했다. 최준혁은 기자 지망생이 되어 사회의 부조리를 고발하는 기자가 되고 싶다고 말했다. 그들은 이제 각자의 자리에서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한지훈의 용기가 그들 모두의 용기가 되었고 그들의 용기가 모여 더 큰 변화를 만들어냈다. 한편 강태호 대위와 안정훈 대령은 KP의 뿌리를 완전히 뽑기 위해 노력했다. 그들은 언론과 국민의 지지를 등에 업고 군대 내부의 부조리한 관행들을 하나씩 개선해 나갔다. KP의 핵심 인물들은 모두 법의 심판을 받았고 군대 내 성범죄에 대한 처벌 규정이 강화되었다. 1년 후 지훈은 대학원생이 되어 있었다. 그녀는 학교 도서관에서 논문을 쓰고 있었다. 논문의 주제는 군 내 성범죄 피해자 지원 시스템 구축 방안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경험과 공부를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을 돕고 싶었다. 지훈아, 점심 먹으러 가자. 김세아가 그녀에게 다가왔다. 김세아는 이제 군대 내 상담관으로 일하며 많은 여군들에게 큰 힘이 되어주고 있었다. 그래, 금방 끝낼게. 두 사람은 함께 도서관을 나섰다. 그들의 얼굴에는 평화와 행복이 가득했다. 그들은 이제 더 이상 과거의 아픈 기억에 갇혀 있지 않았다. 그들은 자신들이 겪었던 고통을 다른 사람들을 돕는 데 사용하고 있었다. 근데 오빠, 언니는 잘 지내셔. 김세아가 물었다. 잘 지내셔.
예전에는 서로 바빠서 자주 못 봤는데 이제는 일주일에 한 번씩은 꼭 봐. 오빠가 항상 그랬어. 위험할 때는 가족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도 용기다라고. 이제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알겠어. 두 사람은 서로 마주보며 웃었다. 지우는 어느덧 훈련소에서 벗어나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고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경찰청장 동생이나 국세청장 언니가 아니었다. 그녀는 한지윤이라는 자신의 이름으로 당당하게 살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그녀는 대학에서 특별 강연을 했다. 강연장에는 수많은 학생들이 앉아 있었고 그들의 눈은 빛나고 있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께 특별한 이야기를 해주고 싶습니다. 저는 한때 저의 꿈을 포기할 뻔했습니다. 저의 용기가 세상을 바꿀 수 있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거든요.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세요. 혼자 견디지 마세요. 혼자 울지 마세요. 여러분의 작은 용기가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곁에는 여러분을 지지하고 응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과 함께 하세요. 그러면 세상은 더 나은 곳으로 바뀔 겁니다. 강연이 끝나자 학생들은 기립하여 박수갈채를 보냈다. 지우는 학생들의 눈을 보며 미소 지었다. 그녀의 용기가 한 사회 전체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왔다는 사실에 자부심을 느꼈다. 그녀는 이제 완전히 자유로웠다. 그녀의 이야기는 끝났지만 그녀의 용기는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영원히 남을 것이다. 케이파가 직접적으로 물리적 위협을 가하기 시작하면서 강태호 대위는 더 이상 군 내부의 절차만으로는 이 사건을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신분을 숨긴 채 서울 시내 외곽의 한 비밀 아지트로 안정훈 대령을 찾아갔다. 안 대령은 국정원 대테러 수사관으로 위장하고 있었지만 그의 진짜 임무는 군 내부의 고위 간부들까지 연루된 비리들을 감찰하는 것이었다. 안 대령님, 상황이 심각해졌습니다. KPA가 한지훈 훈련병에게 직접적인 위협을 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 피해자였던 이나영 씨에게까지 교통사고를 냈습니다. 이들은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서라면 무슨 짓이든 할 겁니다. 강대위의 얼굴에는 초조함과 분노가 가득했다. 안대령은 그의 말을 듣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강대위님, 저희도 이 사건을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KPA의 실체를 파악하고 있었지만 내부 협조가 없이는 수사에 진전이 없었죠. 당신 덕분에 드디어 실마리가 잡혔습니다. 안대령은 책상 위로 몇 장의 서류를 올려놓았다. 서류에는 복잡한 조직도와 인물 관계도가 그려져 있었다. 강대위는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이게 케이파의 조직도입니까? 맨에 이들은 단순히 부패한 간부들의 모임이 아닙니다. 윤태식 장군을 중심으로 각종 군납 비리, 인사청탁, 그리고 성범죄 은폐까지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거대한 카르텔입니다. 최진우 중위 같은 사람들은 그저 이들의 비위를 맞추는 말단에 불과해요. 윤태식 장군의 이름이 나오자 강대위는 충격에 빠졌다. 그는 합참의 핵심 요직을 맡고 있는 군 최고위층 인물이었다.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거물이었다. 유은 장군이 이 모든 일의 배후에 있었다니 믿을 수가 없습니다. 증거는 충분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증거를 인멸하고 증인들을 제거하는 데 아주 능숙합니다. 당신이 갑자기 지방으로 전출 명령을 받은 것도, 한지훈 훈련병의 숙소에 괴한이 침입한 것도 모두 그들의 짓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힘이 닿지 않는 곳이 없다고 생각하죠. 안대령의 말에 강대위는 깊은 좌절감을 느꼈다. 이토록 거대한 적을 상대로 과연 승리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정면 승부를 해야 합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걸고 이들을 법정에 세워야만 합니다. 더 이상 어둠 속에 숨어서는 안 돼요. 이들에게 가장 큰 위협은
여론과 진실입니다. 그들의 대화가 오가는 동안 한지훈과 동료들은 훈련소 내 특별 보호구역에 머물고 있었다. 그들은 불안했지만 서로에게 의지하며 용기를 잃지 않으려 노력했다. 지우는 매일 밤 잠 못 이루며 생각했다. 이 싸움이 정말 끝날 수 있을까? 한편 궁지에 몰린 케이파는 더욱 교묘한 방법을 사용했다. 그들은 지훈의 가족에게 접근하려 했지만 경찰청장인 한대영과 국세청장인 한소연의 철통 같은 경호망에 번번이 실패했다. 그러자 케이파는 지훈을 제외한 다른 핵심 증인들을 노렸다. 김세아, 서현우, 최준혁에게 익명의 협박 편지가 배달되었다. 편지에는 그들의 신상 정보와 가족 관계, 심지어 집 주소까지 상세히 적혀 있었다. 내 가족들을 생각해서라도 이 싸움을 멈춰라. 그렇지 않으면 모두가 불행해질 것이다. 협박에 놀란 세 사람은 지훈에게 모든 사실을 털어놓았다. 지훈아, 정말 무서워. 우리 집 주소까지 알고 있어. 괜히 우리 때문에 네가 위험해질까 봐 걱정돼. 김세아가 눈물을 글썽겼다. 지훈은 그들의 손을 꽉 잡았다. 걱정 마. 우리가 혼자라면 이렇게 무섭지 않았을 거야. 하지만 우리는 함께잖아. 이제 와서 물러설 수 없어. 끝까지 가야 해. 바로 그때 강대위에게 안정훈 대령의 긴급 연락이 왔다. 강 대위님,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KP의 내부에서 양심 선언을 하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지난 10년간의 비리 문서들을 복사해 놓았다고 합니다. 지금 당장 만나러 가야 합니다. 하지만 매우 위험한 작전이 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강대위는 안대령과 함께 비밀리에 양심선언자를 만났다. 그는 케이파의 비리에 깊숙이 관여했던 인물이었지만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있었다. 윤 장군에게 이 모든 것을 뒤집어 씌우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여기, 이 문서들입니다. 이 안에 모든 것이 담겨 있습니다. 양심 선언자가 건넨 USB에는 케이파의 모든 비리 내역이 담겨 있었다. 강 대위는 USB를 소중하게 품에 넣었다. 이제 정말로 케이파를 무너뜨릴 결정적인 증거가 손에 들어온 것이다. 하지만 그 순간 주변에서 날카로운 총성이 울렸다. 팽팽! 케이파가 양심 선언자의 배신을 눈치채고 암살자를 보낸 것이다. 강대위는 즉시 안대령과 함께 총격전을 벌였다. 그들은 필사적으로 싸웠지만 상대는 훈련된 용병들이었다. 강대위가 총에 맞아 쓰러졌다. 안대령이 그를 부축하며 외쳤다. 대위님, 괜찮으십니까? 빗빨리 도망치십시오. 이 USB를 한지훈 훈련병에게 전달해야 합니다. 이 증거가 없으면 이 싸움은 지게 될 겁니다. 안대령은 강대위를 안전한 곳으로 옮긴 후 USB를 들고 급히 현장을 빠져나왔다. KP의 암살자들은 집요하게 그를 추격했다. 안대령은 이 모든 위험을 무릅쓰고 오직 한지훈 훈련병에게 이 USB를 전달하겠다는 생각뿐이었다. 이제 마지막 희망은 한지훈의 손에 달렸다. 안정훈 대령은 케이파 암살자들의 추격을 따돌리기 위해 필사적으로 질주했다. 도시의 어두운 뒷골목과 복잡한 지하철역을 오가며 그는 마치 한 마리 사냥감처럼 쫓겼다. 그의 손에는 강태호 대위가 목숨을 걸고 지킨 USB가 굳게 쥐어져 있었다. USB 안에는 윤태식 장군을 포함한 케이파의 모든 비리 내역이 담겨 있었다. 이것만이 그들을 완전히 무너뜨릴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이었다. 젠장! 이놈들이 정말 끝장을 보려는군. 안대령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한적한 공원 벤치에 몸을 숨겼다. 그의 어깨는 총상으로 피를 흘리고 있었고 고통으로 인해 정신이 희미해져 갔다.
그는 자신의 마지막 순간이 다가오고 있음을 직감했다. 이대로 끝낼 수는 없다. 이 USB를 한지훈 훈련병에게 전달해야만 한다. 그는 마지막 남은 힘을 쥐어짜 내 휴대폰을 꺼냈다. 하지만 이미 통신이 차단되어 있었다. 케이파가 그의 모든 연락망을 감시하고 있다는 뜻이었다. 그는 이제 오직 한 가지 방법밖에는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직접 한지훈을 찾아가는 것. 그는 몸을 일으켜 다시 달리기 시작했다. 그 시각 훈련소 내 특별보호구역에 있던 한지훈은 불안감에 휩싸여 있었다. 강대위와 안대령에게 연락이 닿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그녀는 불길한 예감을 떨쳐버릴 수 없었다. 그때 김세아가 지훈에게 다가왔다. 지훈아, 괜찮아. 너무 걱정하지 마. 강대위님과 안대령님은 잘 해결하실 거야. 하지만 지훈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 뭔가 잘못되고 있어. 이렇게 연락이 안 될 리 없어. 그들이 위험에 처했을지도 몰라. 바로 그때 보호구역의 정문에서 요란한 경보음이 울리기 시작했다. 그리고 무정위에서 긴급 무전이 들려왔다. 외부 침입이다 신원 미상의 괴한들이 침입했다. 모두 비상경계태세. 젠장, 설마 케이파가 여기까지 쳐들어온 건가? 서현우가 경악하며 말했다. 그럼 강대위님과 안대령님을 처리하고 온 건가? 최준혁의 목소리가 떨렸다. 지우는 공포에 질렸지만 이내 냉정함을 되찾았다. 그녀는 자신의 역할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있었다. 모두들 침착해. 우리에게는 이들을 무너뜨릴 힘이 없어. 하지만 우리가 가진 것을 지켜야만 해. 지우는 가방에서 녹음기와 수첩을 꺼냈다. 이것만 있으면 돼. 이것을 잃으면 모든 것이 끝장나. 나는 이 증거들을 가지고 도망칠 거야. 너희들은 여기서 도망쳐서 이 사실을 외부에 알려야 해. 시민들이 알아야만 이 싸움에서 이길 수 있어. 지훈아, 혼자서는 위험해. 김세아가 소리쳤지만 지훈은 이미 문 밖으로 달려나가고 있었다. 그녀는 괴한들의 추격을 따돌리기 위해 훈련소의 복잡한 통로를 헤쳐나갔다. 뒤에서 들려오는 총소리와 발소리가 그녀의 심장을 옥죄어 왔다. 한지훈 거기서. 괴한들의 외침이 어둠 속에서 울려 퍼졌다. 그녀는 훈련소 뒤편의 숲으로 뛰어들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추격전이 벌어졌다. 나뭇가지와 풀잎에 옷이 찢기고 발이 걸려 넘어지기도 했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다. 오직 한 가지 생각만을 했다. 살아남아야 해. 진실을 끝까지 밝혀야 해. 한편 안대령은 지훈이 있는 훈련소를 향해 필사적으로 달리고 있었다. 그의 뒤에는 여전히 암살자들이 쫓아왔다. 그는 훈련소의 정문이 괴한들에게 점령당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는 다른 길을 택했다. 한지훈 훈련병, 제발 무사해야만 해. 그는 마지막 남은 힘을 쥐어짜 내 훈련소의 담을 넘었다. 몸에서 피가 쏟아져 내렸지만 그는 고통을 잊고 오직 지훈을 향해 달려갔다. 지훈은 숲속을 헤매다 막다른 절벽 앞에 섰다. 뒤에서는 괴한들의 발소리가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도망갈 곳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때 그녀의 앞에 검은 옷을 입은 괴한이 나타났다. 한지훈, 드디어 찾았군. 이제 얌전히 따라와. 그의 목소리는 낮고 냉정했다. 지훈은 그에게 맞서려 했지만 이미 체력적으로 한계에 달해 있었다. 윤 장군에게 이 증거를 가져다 주면 좋은 조건으로 협상할 수 있을 거다. 윤 장군, 그가 이 모든 일의 배후에 있었군요. 제가 맞서 싸울 상대가 그토록 거대한 조직이었다니. 이제야 모든 것이 이해가 됩니다. 그녀는 비웃었다. 웃어 어리석은 계집애. 네가 얼마나 무모한 짓을 했는지 이제야 깨닫게 될 거다. 괴한이 지훈의 가방을 빼앗기 위해 손을 뻗는 순간
누군가 뒤에서 나타나 그를 제압했다. 대여 이상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마라. 안정훈 대령이었다. 그의 얼굴은 피투성이가 되어 있었지만 그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는 괴한을 제압하고 지훈에게 다가갔다. 한지훈 훈련병, 무사하십니까? 대령님, 괜찮으세요? 안 대령은 아무 말 없이 그녀에게 USB를 건넸다. 이게 무엇입니까? 이것이 K8을 무너뜨릴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강 대위가 목숨을 걸고 지킨 것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도망치십시오. 저는 여기서 이놈들을 막을 겁니다. 그는 지훈을 등지고 서서 괴한들을 노려보았다. 하지만 그의 몸은 이미 한계에 달해 있었다. 바로 그때 훈련소 정문 쪽에서 갑자기 총소리가 멎었다. 그리고 어둠 속에서 수십 명의 특수부대 요원들이 나타났다. 그들의 제복에는 국정원과 경찰 특공대 마크가 선명하게 새겨져 있었다. 안정훈 대령님, 저희가 왔습니다. 요원들은 순식간에 괴한들을 제압했다. 안 대령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그대로 쓰러졌다. 그를 부축한 요원이 다가왔다. 한대현 경찰청장님께서 당신의 안부를 묻고 있습니다. 안 대령은 미소를 지었다. 그는 한지훈이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모든 상황이 종료된 후 한지훈은 안 대령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렸다. 대령님,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강대위님은요? 그녀의 질문에 요원은 고개를 저었다. 강대위님은 병원으로 이송되셨습니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지만 의식을 잃은 상태입니다. 지훈은 강대위의 이름을 부르며 오열했다. 그녀는 자신의 용기가 수많은 사람들의 희생을 바탕으로 만들어졌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녀는 그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끝까지 이 싸움을 이끌어 나갈 것을 결심했다. 그녀는 그들의 희생을 딛고 일어서야만 했다. 그녀의 어깨는 무거웠지만 그녀의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단단했다. 안정훈 대령이 목숨을 걸고 전달한 USB에는 KPA의 모든 비밀이 담겨 있었다. 그 안에는 윤태식 장군의 서명이 담긴 불법 군수품 거래 내역, 고위 간부들의 인사청탁 자료, 그리고 지난 10년간 은폐된 수십 건의 성범죄 사건 기록들이 빼곡히 들어 있었다. 지훈은 USB를 손에 쥐고 병원으로 달려갔다. 강태호 대위가 입원해 있는 중환자실 앞에는 초조한 표정의 의료진과 군 관계자들이 모여 있었다. 강 대위님은요, 괜찮으신가요? 지훈이 숨을 헐떡이며 물었다. 한 의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대답했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하지만 총알이 척추 근처를 스쳐 지나가서 하반신 마비가 올 수도 있습니다. 지훈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녀의 용기가 결국 이렇게 큰 희생을 가져온 것이다. 그녀는 강대위가 누워있는 중환자실 유리창 너머를 한참 동안 바라보았다. 그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그녀는 반드시 이 싸움에서 승리해야만 했다. 지훈은 곧바로 자신의 오빠인 한대현 경찰청장과 언니인 한소연 국세청장에게 연락했다. 세 사람은 경찰청장의 집무실에서 긴급 회의를 열었다. 지훈은 오빠와 언니에게 USB를 건네며 그 안에 담긴 모든 진실을 설명했다. 이게 전부 사실이야? 한대현 경찰청장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USB 안의 자료들을 훑어보았다. 그는 수십 년간 경찰 생활을 해왔지만 군 최고위층의 비리가 이토록 거대하고 조직적일 줄은 상상도 하지 못했다. 님의 오빠 강태호 대위님과 안정훈 대령님이 목숨을 걸고 지킨 증거예요. 한소연 국세청장은 자료를 보며 분노의 치를 떨었다. 이런 파렴치한 놈들이 윤태식 장군을 비롯한 KP의 모든 자금 흐름을 추적할 수 있겠어. 불법 자금 세탁부터 해외 비자금까지 모조리 파헤쳐 줄게. 경찰청과 국세청.
그리고 국정원이 공조하면 충분히 저들을 일망타진할 수 있을 거야. 언론에 공개하고. 국민의 지지를 얻어내야 해. 그렇지 않으면 또다시 증거인멸을 시도할지도 몰라. 한대현 청장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다음 날 아침 전 국민을 충격에 빠뜨릴 대대적인 보도가 시작되었다. 경찰청, 국세청, 국정원이 합동으로 군 내부 비리 척결을 위한 특별수사본부를 설치하고 윤태식 장군을 포함한 KPA의 핵심 인물들을 모두 긴급 체포했다는 소식이었다. 언론은 연일 특종 기사를 쏟아냈다. KP 10년간의 군대 내부 부패. 마침내 드러나 윤태식 장군 군수 비리와 성범죄 은폐 혐의로 체포돼 국민들은 분노에 휩싸였다. 자신들이 낸 세금이 이런 비리에 사용되고 나라를 지켜야 할 군인들이 오히려 약자들을 짓밟고 있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다. 분노는 곧 거리로 표출되었다. 사람들은 거리로 나와 정의 실현을 외쳤고 군대 개혁을 요구했다. 이 모든 사태의 시작이 평범한 여군 훈련병의 작은 용기였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한지우는 전 국민의 영웅이 되었다. 사람들은 그녀를 정의의 상징이라고 불렀다. 하지만 지우는 자신을 영웅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그녀는 기자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저는 영웅이 아닙니다. 저는 그저 제가 옳다고 믿는 것을 했을 뿐입니다. 만약 저 혼자였다면 절대 해내지 못했을 겁니다. 강태호 대위님과 안정훈 대령님, 그리고 김세아, 서현우, 최준혁 같은 동료들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이 모든 용기는 우리가 함께 만들었습니다. 그녀의 겸손한 태도는 국민들에게 더 큰 감동을 주었다. 지우는 이제 더 이상 숨어 지내지 않았다. 그녀는 당당하게 자신의 삶을 살았고 그녀의 이야기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불어넣었다. 케이파가 몰락하면서 군대 내부에서는 대대적인 개혁의 바람이 불었다. 성범죄와 부조리를 신고할 수 있는 투명한 시스템이 구축되었고 잘못된 관행들이 하나둘씩 사라졌다. 젊은 군인들은 이제 부당함을 참지 않고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한 사람의 용기가 시스템 전체를 바꿔놓은 것이다. 하지만 지훈에게는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가 남아 있었다. 바로 병원에 누워있는 강태호 대위였다. 그녀는 매일 병원으로 찾아가 그의 손을 잡고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대위님, 드디어 우리가 이겼어요. K파는 모두 체포되었고 군대는 새로운 모습으로 바뀌고 있어요. 대위님의 희생이 헛되지 않았어요. 지훈의 목소리에 반응하듯 강 대위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움직였다. 그리고 며칠 후 그는 의식을 되찾았다. 한진 지훈 훈련병. 강 대위의 희미한 목소리에 지훈은 눈물을 쏟으며 그를 꽉 껴안았다. 대위님, 제 목소리가 들리세요?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강 대위는 비록 몸은 불편했지만 그의 눈은 희망으로 빛나고 있었다. 그들은 함께 싸웠고 함께 승리했다. 지우는 이제 강 대위의 회복을 돕는데 모든 힘을 쏟기로 결심했다. 그들의 싸움은 끝났지만 그들의 새로운 삶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 강태호 대위의 의식 회복은 한지훈과 그의 동료들 뿐만 아니라 전 국민에게 희망의 메시지가 되었다. 그의 치료와 재활은 순조롭게 진행되었고 비록 완벽한 회복은 아니었지만 그는 다시 걷고 이야기할 수 있게 되었다. 강 대위는 K파 수사 공로를 인정받아 특징과 함께 훈장을 수여받았지만 그는 군을 떠나기로 결정했다. 저는 이제 군복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정의를 실현하고 싶습니다. 한지훈 훈련병과 같은 사람들을 돕는 법률가가 되겠습니다. 그의 결정에 지훈과 동료들은 박수를 보냈다.
그들 모두의 삶은 1년 전과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김세아는 심리학을 전공해 군대 내 상담관으로 임용되어 부당함에 시달리는 후배들을 돕고 있었고, 서현우는 인권 변호사가 되어 군 내부 성폭력 피해자들을 위한 무료 변론을 자처했다. 최준혁은 유명 언론사 기자로 성장해 사회의 부조리를 고발하는 심층 기사를 연일 쏟아냈다. 그리고 한지훈. 그녀는 평범한 대학생에서 전 국민의 영웅이 되었지만 그녀의 삶은 이전보다 더욱 바빠졌다. 그녀는 강태호 대위와 함께 정의를 위한 법률재단을 설립했다. 재단은 군대 내 부조리 및 성범죄 피해자들을 위한 법률 및 심리 상담을 제공하고 용기 있게 진실을 밝히려는 사람들을 재정적으로 지원했다. 어느 날 오후 지우는 한 대학교 강연회에 연사로 초청되었다. 강연장에는 수많은 학생들이 그녀를 보기 위해 모여 있었다. 그녀는 강단에 서서 마이크를 잡았다.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께 제가 겪었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1년 전 저는 제가 겪었던 부당함에 혼자 힘으로 맞서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두려웠고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깨달았습니다.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요.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고 강연장을 둘러보았다. 저는 운이 좋게도 저와 함께 싸워준 동료들이 있었습니다. 김세아, 서현우, 최준혁, 그리고 강태호 대위님과 안정훈 대령님. 그들의 용기가 없었다면 저는 이 자리에 서지 못했을 겁니다. 저는 저의 가족들로부터도 큰 도움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제가 스스로 용기를 낼 때까지 기다려 주셨습니다. 저의 오빠인 한대현 경찰청장님은 위험할 때는 가족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도 용기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는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용기란 무조건 혼자 견디는 것이 아니라 주변의 도움을 받는 것도 포함된다는 것을요. 학생들은 숨죽이며 그녀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다. 여러분, 세상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은 부조리와 불의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러분께 용기를 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혼자서는 두렵고 힘들 수 있지만 여러분의 곁에는 여러분을 지지하고 응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용기를 낼 때 그들의 용기도 함께 커질 겁니다. 여러분의 작은 외침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지훈의 강연이 끝나자 학생들은 기립하여 뜨거운 박수갈채를 보냈다. 그녀의 말은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라 진심으로 울려 퍼지는 희망의 메시지였다. 강연이 끝난 후 한 여학생이 지훈에게 다가와 말했다. 애언니, 저도 사실 비슷한 일을 겪었어요. 하지만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했습니다. 언니의 이야기를 듣고 용기를 얻었습니다. 이제 저도 더 이상 침묵하지 않을 거예요. 지우는 그 여학생의 손을 꼭 잡고 따뜻하게 웃었다. 잘 생각했어요. 이제 혼자가 아니에요. 우리가 함께 할게요. 그날 밤 지우는 집으로 돌아와 가족들과 저녁 식사를 했다. 오빠 한대현 청장은 지훈을 보며 말했다. 지훈아, 정말 자랑스럽다. 네가 우리 동생이라는 사실보다 네가 한지훈이라는 사람이라는 사실이 더 자랑스러워. 언니 한소연 청장도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 이제 우리 남매는 네가 만든 재단에 꾸준히 기부하기로 했어. 네가 원하는 대로 이 세상의 정의를 실현할 수 있도록 힘이 되어 줄게. 지우는 따뜻한 가족들의 품에서 평화와 행복을 느꼈다. 그녀는 이제 완전히 자유로웠다. 그녀의 이야기는 끝났지만 그녀의 용기는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영원히 남을 것이다. 그녀의 이름은 이제 혼자만의 이름이 아니라 정의와 용기를 상징하는 이름이 되었다.